저는 연기 외엔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배우 이서담입니다. 감독님과의 식사 자리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제게 뻗어오는 검은 손길들은 왔던 곳으로 고이 돌려보내는 게 제 신조였죠. 그런 저 때문에 강 실장님은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그 얼굴이 아깝다고. 제가 조금만 고개를 숙였다면 삼류배우로 몇 년째 고생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녀가 맡은 가장 말 안 듣는 가장 똥고집 아티스트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초조함을 이기지 못했죠. 드라마 종방연 파티. 투자자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녀는 평소와 달리 미친 듯이 제게 술을 권했습니다. 술이 약한 저는 당연히 버티지 못했고 밥 한 술 뜨기 전에 테이블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몽롱한 정신 속 누군가 저를 부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귓가엔 강 실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무거워 죽겠네. 키 172cm에 이번 배역 때문에 57kg까지 찌운 저였으니 160cm의 그녀에겐 분명 힘겨웠을 겁니다. 누가 술 먹이랬나요? 쌤통이다 싶었죠. 삐카드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부드러운 침대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강 실장님은 친절하게도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저는 귀찮아서 그녀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일 힘도 없이 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진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당신 왜 내 침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힘겹게 눈을 뜨자 갓 샤워를 마친 듯 수건 한 장만 걸친 단우혁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자 그가 불만스럽게 쏘아붙였죠. 그쪽도 나보다 많이 입은 것 같진 않은데요. 고개를 숙이니 이런. 당장 속옷 화보를 찍어도 될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고는 그를 냅다 쏘아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 방에 왜 들어왔어요? 단우혁은 제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이서담 씨,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여긴 내 방입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 실장님이 정말로 저를 다른 남자의 침대에 밀어 넣었을 줄이야. 어느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단우혁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잔을 받으려 손을 뻗자 그는 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듯 물었죠.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 짓 이번이 몇 번째죠? 욱하는 마음에 저는 물잔을 그대로 그의 몸에 뿌려버렸습니다. 새로 갈아입은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죠. 말 곱게 못하겠으면 그냥 닥치고 있어요. 단우혁은 쾅 소리가 나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죠. 일부러 만취한 척하고 프런트랑 짜고 방 키를 받아내. 그리고 홀딱 벗고 내 침대에 누워. 이서담 씨 몇 년 못 본 사이에 직업윤리를 걔한테 줬나 보죠? 저는 벌떡 일어나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몇 번을 말해. 우리 매니저가 멋대로 한 짓이라고. 그가 제 손목을 거세게 붙잡았습니다. 당신 동의도 없이? 당신 매니저, 사람 홀리는 재주가 아주 용하네. 어지러운 머리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 그의 손등을 세게 물어버렸습니다. 그가 아픔에 손을 놓자 저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흔들며 냉소했죠. 그쪽은요? 이 침대에 기어오르는 프로세스 아주 능숙해 보이는데? 경험이 풍부한가 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짓밟았을지 누가 알겠어?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이 밝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버렸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싸울 요량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방에 누가 들어왔는데도 우리 둘 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 어머. 쯧쯧. 저것들 좀 봐, 꼭 신혼부부 같네.
내가 뭘 했어? 쟤들 싸우는 척하는 거라고. 뒤로는 분명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니까 다들 안 믿더니만. 역시 당신 눈이 제일 정확해. 잘 됐네, 잘 됐어.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10개의 눈동자가 서로 마주쳤죠. 벌떡 일어나 보니 제 부모님과 단우혁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곧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엄마, 아빠, 귓가에 단우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확 눈을 떴습니다. 제 눈앞에 떠있는 네 분의 얼굴은 모두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네 분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좋은 아침, 우리 딸. 좋은 아침, 우리 아들. 저는 단우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저와 똑같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망했다. 우리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부모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유, 부끄러워하기는.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해. 신세대라 괜찮아. 아들아, 무책임한 남자가 되면 안 된다. 날 잡아서 바로 식 올리자고. 저와 단우혁은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단우혁이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여배우, 연예계 황태자 호텔방 잠입. 특종사진 호텔 CCTV 캡처 사진 속 강 실장님은 감쪽같이 포토샵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 번호. 출입 시간은 불과 10분 차이. 제가 먼저 들어가고 단우혁이 뒤따라 들어왔죠. 어쩐지 강 실장님이 숨을 헐떡이면서도 저를 미친 듯이 방 안으로 끌고 가더라니. 단우혁이 돌아오기 전에 저를 밀어 넣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이서담 아님? 이서담이 누군데? 듣보잡인데. 무명 배우가 뜨려면 저런 방법밖에 없나? 감히 연예계 황태자 침대를 넘봐? 저 침대는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닐 텐데. 잘못하면 연예계에서 퇴출이야. 진가영 사건 보고도 배운 게 없나? 진짜 뜨고 싶어서 미쳤구나. 진가영. 한때 고전미 넘치는 얼굴로 사극의 여신이라 불렸지만 제대로 된 현대극을 맡지 못해 고전하던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단우혁이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눈을 돌렸죠. 젊고 잘생긴 투자자와 하룻밤. 누가 이득일지는 뻔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결과는 옷이 반쯤 벗겨진 채 방에서 쫓겨났고 그녀의 커리어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심지어 단우혁은 SNS에 이런 글까지 남겼죠. 어디서 개수작이야. 죽고 싶으면 계속해봐. 저는 그때 그 글을 보며 화면 너머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런 난봉꾼이 고상한 척은. 숙취의 여파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특히 그 실검을 본 뒤로는 더했죠. 연예계에 발을 들인 4년 동안 저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했습니다. 만약 제가 배경을 이용하려 했다면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제 본명은 이서아. 이서담은 예명입니다. 이씨 가문은 서울에서 단씨 가문 다음 가는 재벌가였죠. 두 집안은 대대로 친분이 두터웠고 저와 단우혁은 한 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독설가 전갈자리, 그는 불같은 사수자리. 어릴 때부터 만나면 으르렁대기 바빴죠. 그런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요? 차라리 화성이 지구랑 충돌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평생 불가능한 일이었죠. 게다가 우리는 3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강 실장님의 이쇼가 아니었다면 평생 엮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단우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신호를 알아채고 네 분의 부모님을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님들,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희는 둘이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오혹 길게 끄는 감탄사,
정말이지. 네 분의 나이를 합치면 200살이 훌쩍 넘는데 어떻게 저렇게 체면 구기는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았다. 알았어. 우린 간다. 그들이 방을 나서는 것을 보고 저와 단우혁은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동병상련이라는 감정을 느꼈죠. 제가 침대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그는 드물게 저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난 전적으로 협조할 테니. 저는 빈정거렸죠. 어머나, 제가 뭐라고. 이 잘난 황태자님이 직접 협조까지 해주신대. 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버지께 전화해서 우리 얘기 다 끝났고 다음 주에 결혼식 올린다고 하죠. 장난하지 마요. 제발. 저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단우혁. 이 인간은 정말로 이런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어떤 여자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가 부모님께 들켰습니다. 등짝 스매싱을 맞기 직전 그놈은 소리쳤죠. 이거 서아한테 쓴 거예요. 가만히 있던 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걸 또 철석같이 믿으셨죠. 덕분에 저는 사춘기 시절 혹시나 엇나갈까 봐 부모님의 철통 감시 아래 매일 등하교를 했고 핸드폰까지 압수당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공략하던 그 차가운 선배는 제가 밀당하는 줄 알고 저를 쳐다도 보지 않게 되었죠. 대학에 가서도 그는 부모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제가 서아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놈들이 절대 접근 못하게 막겠습니다. 은혜. 덕분에 제 청춘엔 연애 한 번 없었네요. 정작 자기는 온갖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말이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둬요. 욕먹는 건 제가 감당할게요. 단우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랑 엮이기 싫어요?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니겠어요. 단우혁은 굳은 얼굴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강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추궁에 오히려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잘 돼서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우혁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제가 멀쩡히 살아 돌아와 잔소리까지 하는 걸 보고 둘 사이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언론들은 후속 보도를 기다렸지만 단우혁이 업데이트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엉뚱한 것이었죠. 영상, 긴 털의 노란 고양이 한 마리가 발로 소리나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아빠 잘생겼. 이 자뻑은 대체 어느 수준인지. 하지만 영상 속 고양이, 꽈배기는 정말 잘 자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꽈배기는 3년 전 제가 길에서 주운 고양이입니다. 죽어가던 녀석을 겨우 살려냈죠. 하지만 잦은 촬영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우혁의 생일날 저는 고양이 가방을 들고 그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생일 선물이야 그가 거절할 틈도 없이 저는 고양이를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어릴 때 고양이에게 핥힌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꽈배기를 맡길 사람이 그 말고는 정말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아주 똑똑하고 활발하게 잘 자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아무 상관없는 게시물 하나만 얻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사흘 뒤 저는 다시 실검에 올랐습니다. 이서담 단우혁. 제 인스타그램은 네티즌들로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여자, 황태자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군. 남자는 다 개야. 이 댓글에 답글이 가장 많이 달렸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서담이 원하지 않았는데 황태자가 억지로 그랬을까? 그 정도 위치면 여자가 줄을 설 텐데. 하지만 단우혁이 전에 SNS에 쓴 것처럼 정말로 다 거절했다면? 애초에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지. 저는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요. 손이 미끄러져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버렸습니다. 취소했지만 네티즌들은 귀신같이 캡처했죠.
하루에 2번 실검이라니. 다음 날 종방연 기념 촬영 현장에 놀랍게도 단우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기분이 최악인 얼굴로 그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제 쪽을 훑어봤습니다. 결국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또 실검에 올랐습니다. 단우혁, 이서담 촬영장 방문. 내내 어두운 표정. 때마침 단우혁이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통화하느라 저를 보지 못했죠. 화장실에 들어서서 통화를 끊자마자 그는 저를 보고 기겁하며 흘러내리는 바지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이서담 씨, 병 있어요. 봤어요. 핑크색 제가 눈썹을 으쓱하며 말했죠. 핑크색 속옷이라니 단우혁 씨 꽤 과감하네요. 아니거든요. 그냥 허리밴드만. 밑에는 핑크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제 이마를 꾹 짚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이걸 해명하고 있는 거지? 제가 두 손을 들며 말했죠. 누가 알아요. 어제 좋아요는 무슨 뜻이죠? 문자 그대로의 의미죠. 그는 저를 화장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 실장님이 잡아온 예능 프로그램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포 밀실 탈출 리얼리티 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땅 무서운 줄 모르는 저. 이서담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건 바로 저둠이었습니다. 무서우면 입에서 온갖 욕설이 튀어나오죠. 심지어 강 실장님은 이 방송이 라이브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걸 깜빡했습니다. 제 욕설을 삐 처리해줄 후반 작업팀만 믿고 있었는데 라이브라니. 안대를 쓰자마자 제 손발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가 풀렸죠. 실시간 채팅. 헐, 진짜 떠는 거 아님. 오버한다. 겨우 안대 썼는데. 근데 저 다리 떠는 거 너무 웃긴데. 밀실에 들어서자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대를 벗자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6명의 출연진은 서로의 옷깃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붉은 조명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얼굴이 피범벅이 된 거구의 남자가 불꽃 튀는 전기톱을 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모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나타났죠. 저는 앞사람을 따라 왼쪽으로 뛰려는데 쿵! 천장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쳤죠. 아이씨, 이게 뭐고. 미친 거 아이가 온갖 사투리가 섞인 욕설이 제 입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리는 이미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오른쪽 길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실시간 채팅, 진짜 무서운가 보네. 욕 너무 찰지다. 아 119 좀 불러줘요. 다리 풀렸대. 제가 겨우 갈림길에 도착해 벽을 짚고 일어서려던 순간 피 묻은 손 하나가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잡았다. 아까 그 전기톱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쭈뼛서고 무릎의 전원이 탁 하고 꺼졌습니다. 저는 아주 부드럽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죠. 흐엉 집에 갈래요? 엄마 보고 싶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더는 못 찍어요. 찍다간 일찍 죽겠어요. 목숨은 소중한 거잖아요. 사람은 소중한 걸 지킬 줄 알아야 해요. 흐엉. 실시간 채팅, 울어버렸네. 무릎 꿇는 거 왜 저렇게 자연스러워. 명언 나왔다. 목숨은 소중한 것, 사람은 소중한 걸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전기톱 남자는 저를 밀폐된 공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확히는 겨드랑이에 낀 채로요. 그는 제 손발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동료 구출 미션 B번에는 팀원 중 한 명이 인질이 되는 설정이었고 제가 그 불행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저는 폐소공포증까지 있었습니다. 7살 때
아이스크림을 사러 내려가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폐소공포증을 앓게 되었고 아이스크림도 더는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쿵, 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게임일 뿐이야. 곧 동료들이 구해줄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포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쇠사슬을 끊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실시간 채팅, 왜 저래?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폐소공포증 있는 거 아냐? 쿵, 쿵 심장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뒤섞이며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서담아. 이서담. 저는 흐릿한 눈앞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이 감기려던 찰나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뜨고 입술을 달싹이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우혁. 다음 순간 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쉴 새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흐엉,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는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집에 가고 싶어. 그래, 그래. 집에 데려다 줄게. 그는 저를 번쩍 안아 들고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달래면서요. 거의 다 왔어. 무서워하지 마. 실시간 채팅, 헐. 뭐야? 황태자가 왜 저기서 나와? 내가 뭘 본 거지? 황태자가 저렇게 다정할 때도 있구나. 어머, 이거 좀 맛있다. 나 지금 어디? 여긴 누구? 실시간 검색어, 황태자, 라이브 방송 현장 급습 단우혁 이서담 커플. 단우혁, 극대노. 단우혁은 정말로 극도로 분노했고 그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제 소속사 대표, 제 매니저, 방송국 PD까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했죠. 저는 VIP 병실 침대에 누워 그가 전화로 사람들에게 고함치는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능 안 나가면 영화 못 찍게 한다고요? 당신이 우리 회사 대표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서담이 하고 싶은 역할 뭐든 하게 해줄 수 있어. 당신, 잘렸어. 꺼져. 당신 같은 사람이 매니저야? 돈에 눈이 멀어서 배우를 남자 침대에 집어넣어. 매니저 그만두고 포즈나 해. 우리 변호사한테 소장 갈 테니 집에서 기다려. 방송을 만들려면 머리를 좀 씁시다. 촬영 전에 출연자 건강 상태도 확인 안 해요. 이서담이 진짜 잘못됐으면 책임질 수 있었어? 앞으로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해줄 테니 각오해. 욕을 다 하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단우혁은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은 또 뭐야. 그렇게 빨리 도망가기만 해. 동료 의식도 없고 인성 완전 글러먹었네. 그 NPC들도 너무했어. 꼭 당신만 골라서 놀래키고. 내가 다음에 플레이어로 초대해서 NPC로 똑같이 놀래켜줘야 정신 차리지. 푹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 죽을 뻔했는데 웃음이 나오냐고. 당신 멘탈은 강철로 만들었어? 어이쿠, 불똥이 제게 튀었네요. 하지만 그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 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대꾸 안 해? 그쪽이 욕먹는 걸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요. 그래, 바로 이 마디지.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싸울 힘이 있는 거 보니 괜찮은가 보네. 고마워요. 단우혁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됐어. 당신이 고맙다고 하니까 더 무섭네. 저는 눈을 흘겼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친절을 베풀 가치도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속상해하면서도 화를 내며 제 소속사 대표를 찾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말렸죠. 아니에요.
단우혁이 다 처리했어요. 대표님도 싹싹 빌면서 한 달 휴가 주셨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제 입을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 앞에서 단우혁 얘기를 꺼냈을까요? 어머니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어머, 걔가 널 위해 나섰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사야겠네? 고맙다고. 두 분의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속셈이 뻔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요. 고맙다고 차린 밥상이었지만 누가 보면 상견례 자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어머니와 단우혁의 어머니는 어제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을 하셨다며 저와 단우혁에게 똑같은 옷을 한 벌씩 사주셨습니다. 네, 커플룩이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단우혁은 저보다 훨씬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휘파람까지 불었죠. 오, 꽤 잘 어울리는데 그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웃어. 직업적인 반사신경으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제 팔꿈치를 쿡 찔렀습니다. 얘야, 톡 친구 추가해. 사진 보내줄게. 핸드폰을 꺼내 친구 추가를 수락했습니다. 사진 어때? 잘 나왔지? 응, 나는 잘 나왔네. 넌 좀 별로고. 그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파파라치에게 찍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사진 속 저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단우혁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단우혁 이서담 커플룩. 댓글창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둘 보통 사이 아니라니까. 며칠 못 본 사이에 커플룩까지? 대박. 그럼 저번에 스폰서는 아니었던 거네? 아닐 수도 있지? 그날 이후로 사귀게 된 걸 수도. 그래서 언제 공개하는데?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냥요. 다음 날 저는 또 인스타그램이 터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우혁, 이 왼수 같은 인간. 그가 그럼 저번에 스폰서는 아니었던 거네? 라는 댓글을 공유하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캡처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돌았어. 그냥 무시하기로 했잖아. 부모님도 만났고 커플룩도 입었고 네티즌들은 우리 공개하라고 난리인데. 아직도 무시하고 싶어? 와, 너 진짜 차갑다. 사람 말로 해? 우리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보는 거 어때? 저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나? 저 바람둥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는 한 글자씩 꾹꾹 눌러 보냈습니다. 싫어. 이유는? 내가 싫어. 채팅창 위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저와 단우혁은 같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낯선 환경에 던져진 사람들은 동양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죠. 아무리 으르렁대던 사이라도 이상한 친밀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화 빈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주말이면 함께 밥을 먹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함께 누볐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조용히 싹트고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들추지 않았죠. 너무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라 서로를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낯선 감정이 덮쳐왔을 때 둘 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감정보다 솔직했죠. 나란히 걸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팔이 스쳤고 작별의 포옹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자전거 뒤에 탈 때 그의 허리에 손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관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잡고
입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우혁의 답장은 느려졌고 약속을 잡으면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초조했죠. 예고 없이 그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그가 농구를 하던 시간. 역시나 그는 농구 코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낯선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죠.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해? 그는 진동을 느끼고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보지도 않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애 고수였던 룸메이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답장이 느려지고 약속을 피하면 99% 다른 여자가 생긴 거야? 저는 멀리 나무 그늘 아래 서서 그가 여자에게 물병 뚜껑을 따주고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염없이 걸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질질 끄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면 저는 물러나야죠. 어차피 제대로 시작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현재. 저는 이번에 사극 판타지 드라마의 서브 여주인공 역을 맡았습니다. 촬영 중 와이어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배우가 발을 헛디뎌 제 쪽으로 넘어졌고 그녀를 피하려다 허리를 삐끗한 것이죠. 급성 근육 염좌. 일주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담아. 단우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족발이 담긴 포장 용기를 들고 있었죠. 저는 개걸스럽게 족발을 해치웠습니다. 너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냐? 왜 이렇게 빨리 먹어?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지. 그 말을 듣자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다쳤으면서 밥도 안 챙겨 먹어? 그렇게 해서 언제 나으려고 그래?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남자들은 잔소리 좀 그만해. 이서아 그가 제 본명을 불렀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이서아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내가 다친 너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너랑 싸우려고 온 줄 알아? 이번에도 그가 화를 내며 가버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죠. 그는 태연하게 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가 다쳤으니까 나 안 가, 그리고 덧붙였죠. 여기서 화병으로 죽어도 안 갈 거야. 어떼쓰기 작전인가요? 그날 밤 단우혁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하게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너 방 잡을 돈도 없어? 그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긴장해? 같이 자는 거 처음도 아니잖아. 지난번은 어쩔 수 없었잖아. 이번이랑은 다르지. 괜찮아. 몇 번 더 같이 자면 익숙해질 거야. 저는 그가 은근슬쩍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단우혁은 제 곁에서 저를 간호했습니다. 다시 촬영에 복구하기 전날 밤, 저는 그에게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가. 그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우혁. 장난 그만 쳐. 우리 가능성 없어. 왜 없는데? 왜? 그냥 안 돼. 이서아, 그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이유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넌 매번 그런 식이야. 말도 없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고. 저는 짜증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피해자인 척하지 마. 변덕이 죽 끓듯한 건 너였잖아. 그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대학교 때. 농구장. 양갈래 머리 여자애? 내가 머리 쓰다듬어주고 물병 뚜껑도 따주고
마지막엔 둘이 팔짱 끼고 사라졌잖아. 단우혁의 표정이 잠시 아득해지더니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게 내 룸메이트 친동생이.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걔 14살이었어. 암 환자였고 머리는 가발이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나는 정말. 오빠 보러 며칠 온 거였어?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대. 그래서 우리 방 애들이 다 돌아가면서 걔 옆에 붙어 있었어.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 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들으면 슬퍼할까 봐. 며칠이면 될 줄 알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을 줄은 몰랐어. 너 나 찾으러 학교까지 왔었어? 왜 아무 말 안 했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죠. 그야 바람 피우는 현장 잡으러 간 거였으니까. 오해가 풀리자 공기는 어색해졌습니다. 단우혁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가 저를 가리키고 다시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사귀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싫어. 그는 싫어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듯 표정을 구겼습니다. 이서아, 너 진짜 심장 없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어쨌는데? 단우혁은 무너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너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15년 동안.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장난 아니었어? 어디가 장난인데. 나 고등학교 때도 너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 연애 편지 원래 너 주려던 거였다고. 나한테 안 줬잖아. 양가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너 좋아한다고 했는데 연애 편지가 더 필요해?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고양이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꽈배기 데려와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아? 내가 연락 다 끊고 바쁘게 영화 찍을 때 내가 너 보려고 그 영화에 투자까지 했어.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하고 싶은 역할 다 하게 해준다고 한 거 진심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면 내가 그 영화에 투자할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하라고 했을 때 나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죠. 나 혹시 많이 눈치 없어? 응, 예, 세상에서 제일 역대급으로. 단우혁은 껌딱지처럼 제게부터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영화의 투자자라며 매일 현장에 나와 진행 상황을 감독했죠. 우리는 매일 함께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틈이 없었죠. 단우혁, 이서담에 대한 애정 공세, 단우혁과 이서담, 동거 시작. 며칠 뒤, 단우혁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꽈배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왼쪽에는 그와 꽈배기가 함께 찍은 사진, 오른쪽에는 어릴 적 저와 꽈배기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꽈배기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네. 엄마, 빨리 돌아와.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의 게시물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알았어. 꽈배기 봐서 가는 거야? 아기 고양이는 엄마 없으면 안 되니까. 밝고 희망찬 엔딩 음악.